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준비생의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필기를 뚫지 못할 때, 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탈락했을 때, 그리고 같이 치준하던 절친한 친구가 먼저 합격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이럴 때 많이 힘드시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제가 말했던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취업 준비 과정 자체가 대단히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합격 사례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한국전력에 합격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아니면 서로 좀 이런 고민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2019년 상반기에 한국전력 필기를 뚫고 1차 면접에 갔습니다. 아쉽게도 1차 면접에 탈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NCS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저와 이제 만나게 됐고, NCS도 잘했고, 또 전기식 관련해서도 실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는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또 필기를 통과해서 면접을 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2019년 하반기 한수원도 또 면접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한전, 2019년 하반기 한수원, 둘 다 아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는 대표적인 공기업인데 면접을 탈락하게 됐죠. 그리고 작년에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작년 상반기에는 면접을 대구라서 디트로 그리고 한국전력 둘 다 면접을 가게 됐습니다. 디트로가 전형 일정이 먼저여서 디트로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디트로는 취합한 상태고 한국전력은 임원 면접에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일정이 꼬여서 한국전력 2차 임원 면접을 가려면 디트로 전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날짜가 디트로 입사 첫날하고 겹쳤기 때문에 디트로를 안 가거나 아니면 디트로를 가려면 한국전력 면접을 안 가거나 이런 두 가지 상황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뭐 사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사실 조언을 하기 힘든 처지잖아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취합한 디트로를 가지 않고 하고 싶은 한국전력 임원 면접에 갔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였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한전 필기를 또 뚫고 한전 면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만 세 번째죠. 이거 에너지 공기업으로 치면은 3전 4기가 되고, 한전만 치면 2전 3기인데, 한전 다행히 1차를 통과해서 한전 2차 최종 면접에 또 가게 되었는데, 발표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연락하고 있던 다른 친구는 다 연락이 와서 뭐 합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연락이 안 와서 떨어졌구나, 어떡하나, 2년 동안 면접에서만 지금 4번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 왔어요. 사장님, 저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전 정기적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가늠이 가시죠. 면접을 한 번 가는 것도 힘든 일일 뿐더러 또 가서 떨어졌다고 하면 그 멘탈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떨어지고 저희 스터디 오고 또 떨어지고 다시 또 스터디 한다고 연락 오고 거의 이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 디트로 최종 합격한 상황에서 디트로를 안 가고 한국전력의 최종 면접에 갔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아주 큰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졌으니까 멘탈이 뭐 흔들리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얼마나 울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러고도 또 3살 있다가 연락 와서 사장님 또 하반기 스터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안 흔들리고 안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 그냥 이겨내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또 취업 준비생으로서 겪어야 될 현실, 또 뚫고 나가야 될 어려운 조건들, 네, 취준생활을 겪는 다양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필기를 뚫지 못할 때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죠. 오히려 공부를 안 하고 놀 때는 이거 공부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필기를 못 들을 때, 그게 2, 3개월이 아니라 1년 반, 2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필기를 뚫지 못할 때, 내 공부 방식이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겪는 과정이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 때로는 무식하게 견뎌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가끔은 술 한잔하고 혹은 바람 쐬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는 등 본인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좀 평정심을 찾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취업 준비라는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필기 뚫고 면접 뚫고 최종 합격의 그 모니터 화면을 볼 때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연속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본 이제 최근에만 해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장 힘들 때가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취준을 하다가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는데 혼자 남겨졌을 때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물론 합격한 친구들은 아무 잘못이 없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합격했는데 왠지 친구들이 섭섭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자기감이 들고 자기 비하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외롭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이렇죠. 그래도 또 합니다. 또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6개월이든 1년 있다가 친구들과 같이 최종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쉽지 않고 또 최종 면접에 갔는데 탈락할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뭘 고쳐야 되겠는지 오롯이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 어떻게든 생각해내고 다음 면접에 갈 때 뭔가를 고쳐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을 하지만, 물론 그 방법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텐데,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보다도 최종 합격이라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그 취준생에는 고약인데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취준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에는 유튜브를 할 때 다 잘 되리라 생각하고 하잖아요. 이거 영상만 올리면 뭐 한 10개 올리기 전에 떡상이 될 거야, 10만 조회수 우습지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기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유튜버가 된 지 한 달 반 정도 돼 가는데 떡상은커녕 지금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게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코리안 면접이 한 500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어요. 나름 살짝 알고리즘을 타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이제 마음이 드는데, 한 달 반쯤 한 2, 3일에 한 개씩, 어떨 때는 매일매일 영상도 올렸는데 금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나 이제 생고생을 해서 나이 들어서 영상 만들고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왜 안 되지? 벌써 막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또 막 다들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자막도 예쁘게 달고 효과도 많이 넣고, 이러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또 다시 막 이게 현타를 느끼면서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빨리 잘 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느긋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취준생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표님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유튜버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냥 나는 매일매일 하나 올리고 왜 떡상 안 될까, 왜 조회수가 안 오를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 컨텐츠가 비슷한 컨텐츠들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얘가 좀 냉정하게 보면 화면이나 제 발음이나 그 다음에 영상에 적혀있는 자막들이나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6개월, 1년 계속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저는 더디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불안함인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쳐도 될까? 그리고 이미 앞서 있는 그 유튜버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돈을 벌면서 더 잘해 나갈 건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벌써 이제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막 드는 거죠. 접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끝장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취준생들이 보니까 필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거나, 필기 공부를 막 3개월, 4개월씩 했는데 필기를 뚫지 못하고 커트랑 15점, 20점 차이가 나거나 할 때 취준생들이 느끼는 좌절과 불안함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리고 그 조급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도 조금 매일매일 보지만 더 제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됐어요. 저는 부끄럽진 않은데 그냥 솔직하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으로 계속 외쳐요.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나 뭐 검도 선수들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제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정신 승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문이 가장 좋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든 더 고쳐지고 더 나아지고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오는 시련과 좌절이 있어도 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떡상되는 유튜버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최근에는 이제 뭐 속으로 그렇게는 리치진 않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 기간은 영상 올려놓고 조회수 보고, 조회수 10 찍히고, 영상 올려놓고 조회수 보면 뭐 17 찍히고 이러면은 뭐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왜 내 콘텐츠를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속상했거든요. 네, 할 수 있다. 이거 더 콘텐츠에 집중하자. 조금씩 더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초보 유튜버로서의 어떤 그 조급함과 불안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취준생들이 느끼는 어떤 조급함과 불안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불안을 없애거나 또 조급함을 없애는 방법, 그리고 멘탈이 무너질 때, 멘탈이 흔들릴 때, 그것 자체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경쟁을 뚫고 가는 과정에 조급함과 불안,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과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게 될 거고, 다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스스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떤 좌절과 시련이 올 때 내가 그 좌절과 시련을 어떻게 겪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나 또 많은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불안한 마음을 조금 잠재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저도 유튜버로서 보다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컨텐츠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획된 내용에 따라서 잘 영상을 찍은 다음에 편집과 자막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불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튜버들의 내용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 더 기획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혹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상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좋아질 때 저 스스로 그런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최근에 코레일 면접 영상이 그런 과정인 거죠. 38분짜리 영상인데 사람들이 시청 시간도 꽤 괜찮고 나름 도움을 받아가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해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쁜 편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가지는 조급함과 불안이 조금씩 이제 싸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진 않는데 싸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노력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럼 또 노력이냐를 얘기하실 텐데, 저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필기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노력, 대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무대 프로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과 효율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좀 도움도 받으시고, 진짜 필기 공부를 잘 하시는 그 다음에 면접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선택팅도 받고 해서 어떻게든 자기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시즌을 끝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목표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함이 들고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친구처럼 3번의 면접을 떨어져도 4번째 또 도전하고 심지어 최종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기업에 본인이 선택한 그 어떤 뭐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용기,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고 초보 유튜버인 저와 이 영상을 보는 취준생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한번 끝까지 잘해봅시다. 고맙습니다.